예, 안녕하세요. 엑셀 2차 시 수업 자료 복습 영상입니다. 예, 카페에 OA 공부방 카페에 오셔서 첨부 파일 받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 초급 2차 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제한된 보기에서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트 1번 네, 문자 입력 방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입력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왼쪽 정렬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모두 셀의 왼쪽으로 자동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따로 한글, 영문, 그 다음에 이런 기호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문자와 숫자가 같이 쓰여졌을 때, 여기에 만약에 제가 1 빼기 1 빼기 1이라고 했다면요. 이거는 2001년 1월 1일에 날짜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1-0으로 하게 되면요. 날짜에 1월 01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날짜일 때는 날짜 형식으로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12월 32일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은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하이픈 또는 슬래시로 입력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날짜이기 때문에 문자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영문, 기호, 그리고 숫자 문자 또는 숫자 기호가 들어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 입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렬이 왼쪽으로 간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이제 한자를 입력하는 방식과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는요, 키보드에 한자 키가 있습니다. 한자 키를 먼저 한글에 음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무를 제가 한자로 표현하고 싶다. 한자 키 눌러줍니다. 그리고 없을 무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다음 매입이라는 매입 매입 네. 그리고 이때 제가 한자 키를 누르면요. 입에서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래서 한자 키 누르면은 입만 한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커서를 한 번 더 깜빡깜빡 거리게 클릭해 주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매입 한자 단어가 나오죠. 변환 버튼 눌러줍니다. 엔터. 자, 인사고가 득점을 한번 지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고과 한 칸 띄울게요. 한 칸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띄어쓰기 하고 득점. 네, 그럼 인사고가에 먼저 글자 사이를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줍니다. 네, 인사라는 단어 바꿔줘야겠죠? 바로 변환 하면은 그 다음 글자가 나옵니다. 고과가 나와요. 고과. 그래서 고과도 바로 변환. 네, 그런데 득점이 안 나온 거는 아까 전에 띄어쓰기 했잖아요. 그래서 득점은 따로 다시 클릭 한자키 눌러줍니다. 득점도 변환해 줍니다.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한글을 모를 때는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은
네, 어떤 한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중미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사입니다. 아, 이게 북중미 지사구나 라는 거를 확인했으면요. 북중미 지사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도 글자와 글자 사이를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줍니다. 북중을 변환한 다음에 미를 변환해 줍니다. 또 한 칸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지와 사 사이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신 다음에 지사 골라줍니다. 변환 그리고 엔터. 예, 다음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특수문자는요. 예, 특수문자의 입력은 먼저 자음을 입력합니다. 예, 자음은 뭐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의 자음 모두 각기 다른 특수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키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도움말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자.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9개가 나오는데요. 그 옆에 있는 보기 변경을 누르면은 더 많은 특수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그라미 클릭. 자, 한 칸 띄고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미음 한자. 보기 변경 클릭. 그리고 동그라미. 됐죠? 엔터.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리터당 15.0km 입니다. 자, 15.0. 자, 킬로미터를 자, 단위를 입력하는 특수문자는요. 리을을 사용합니다. 리을 한자. 예, 그리고 보기 변경에서 자, 킬로미터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클릭. 그리고 슬래시 리터도 리을 한자. 보기 변경 리터 여기 있죠? 리터 기호 클릭 엔터. 자, 다음 83. 자, 이번에도 단위죠? 리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을 한자 보기 변경 가셔서 제곱미터 여기 있죠? 클릭. 나누기 이 나누기 기호는 디귿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한자 바로 보이네요. 클릭. 3.3은 약 25평이라고 저희가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호평 진건 금곡입니다. 여기는 특수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침표가 세로의 중앙으로 있습니다. 호평 한 칸 띄고 이번에는 기역 한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역 한자. 자, 여기 마찬가지로 보기 변경 클릭하시고요. 이겁니다. 이거. 클릭. 예, 됐죠? 진건 한 칸 띄고 기역 한자. 예, 여기 있죠? 클릭. 한 칸 띄고 금곡까지 자, 입력해 봤습니다. 예, 여기는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들이고요. 여기는 키보드에 없지만 저희가 한자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특수 문자나 한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트 가볼게요. 자, 숫자입니다. 일단 숫자는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때 기본적인 수식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짜에다가 며칠을 더하거나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했을 때 몇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뭐 금액 간의 더하기
또는 뭐 나누기,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숫자입니다. 문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숫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만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런데 저희가 숫자를 입력할 때 단위가 1000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가게 하려면요, 처음 입력할 때 첫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만 콤마를 쓰시고 이어서 숫자를 나머지를 쭉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1000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갑니다. 엔터. 들어갔죠? 이렇게. 자, 숫자의 기호가 들어가는 것은 먼저 음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마이너스 기호, 그리고 소수점을 표현하는 마침표, 점이죠. 그리고 백분율을 표현하는 퍼센트 기호. 이렇게 입력해도 모두 숫자입니다. 그리고 통화 기호가 키보드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기호, 그리고 원 기호죠. 네. 이러한 기호들과 숫자가 같이 만나면은 숫자로 인식을 해서 정렬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다음 날짜와 시간입니다. 날짜와 시간에서 먼저 날짜는요, 기본적으로 날짜는 연월일을 슬래시 또는 하이픈으로 구분지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날짜를 입력할 때 굳이 연도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10월 31일 하고 엔터 치면은요, 입력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또는 10 빼기 31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때의 연도는 현재 시스템상의 연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연도를 입력하면요, 기존의 월과 일이 아닌 이렇게 하이픈으로 기호를 표시해서 나옵니다. 2020년 2월 12일이라고 쓰고 엔터. 네, 날짜도 정렬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 들어갈 때요, 연도가 들어갈 때 2000이라던가 1900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83 빼기 5 빼기 16 하지 않더라도 엔터를 치게 되면요, 1900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네, 자, 날짜 입력하는 방식 한번 해봤고요. 시간은 저희가 일상에서도 요 콜론으로 10분초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2시 이렇게 엔터. 자, 그런데 초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앞에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초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시간 7분 56초 또는 2시 7분 56초가 되겠죠. 네. 만약에 3분 27초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3분 27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했었던 3시 27분입니다. 그래서 3분 27초를 입력하실 거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0시 3분 27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3분 27초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2020년 11월 20일 지금 한밤중에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12시 반을 지나고 있죠. 자, 다음 그럼 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트를 2번 시트로 가주세요. 자, 셀 이동하는 데는요, 먼저 엔터는 다음 셀, 아래 셀로 갈 때, 그리고 탭키는 오른쪽 셀로 갈 때, 그리고 방향키 상, 하, 좌, 우가 있고요.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특정 셀을 클릭했을 때 엔터를 치면요, 아래로, 탭키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키보드에 상, 하, 좌, 우 키를 각각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탭키를 먼저 여기서는 한번 배워볼 겁니다. 탭키는요, 자, 지금과 같은 위에 이 예제, 달력을 똑같이 밑에 입력한다고 했을 때, 제가 1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이 달력을 안 보고 한다고 쳤을 때요, 2가 입력하는 게 편하겠죠? 8, 15, 22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누르는 게 탭키입니다. 이때 탭 2, 탭 3, 탭 4, 탭 5, 탭 6, 탭 7까지 입력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제가 엔터를 입력하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배웠을 때는 아래로 간다고 배웠는데 이 탭키를 쭉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요. 처음 탭키가 있던 곳에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8 탭, 9 탭, 10 탭, 11 탭, 12 탭, 13 탭, 14 하고 엔터 치면요. 8 밑으로 가는 거죠. 엔터. 아까 여기 제가 잘못 입력했죠? 9인데요. 예. 다시 이어서 15 탭, 16 탭, 17 탭, 18 탭, 19 탭, 20 탭, 21 하고 엔터 치면요. 15비트로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탭키와 엔터키를 이용하시면은요. 또 이렇게 옆으로 입력할 때도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키가 있습니다. 예, 키보드의 홈키를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엑셀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옆으로 데이터가 많이 입력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열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죠.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누르는 게 홈키입니다. 이 홈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현재 내가 가고 있었던 그 행의 가장 첫 열인 A열로 이동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요. 이렇게 줄을 막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거래처의 품목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쫙 넘어가서 보다가 다시 내가 첫 번째 줄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줄이면서 A열. 이때는 바로 컨트롤 홈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트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바로 거기에서 컨트롤 홈키만 누르면 무조건 A1 셀로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트에서 실습은요. 여기를 클릭하고 홈키를 누르면은 구행에서 A열로 가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요. 무조건 A1로 가는 거죠. 여기서 A9로 가는 거죠. 자, A9 그리고 여기는요. A1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시트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계행입니다. 자, 그럼 노란색 칸에 지금 여기 비사에 입력되는 거 똑같이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1교시라고 쓰고 여기서 만약 제가 다음 줄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워드 작업처럼 엔터를 치게 되면요. 이렇게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교시라고 입력하고 그 셀 안에서 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때 하는 키가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를 치게 되면요, 커서가 아래쪽에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셀에 두 번째 줄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2교시 Alt 엔터, 예, 13시부터 15시까지,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한 줄로 입력되어 있는 것도 커서만 만들어주면요, Alt 엔터, 예, 이렇게 두 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Alt 엔터. 예. 지금 이 파일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노란색도 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Alt 엔터였습니다. 한 셀 안에 두 줄 입력하기. Alt 엔터를 입력하면 아래에 커서가 생성되어 두 번째 줄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수정입니다. 네,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예, 값을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빨간색처럼 노란색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입력된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인창고등학교를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고등학교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서 뭘 지우고 할 게 아니라, 뭐는 지우고 뭐는 안 지우는 게 아니라 다 지워야 되죠. 그럴 때는 지우지 말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쓴다기보다는 입력하면 됩니다. 남양주시,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타자를 입력했습니다. 예, 이렇게 입력하면요, 한 글자만 들어가도, 니은 하나만 들어가도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고등학교, 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 이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인사부 팀장 조세호인데 아직 팀이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3팀이 됐어요. 다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는요, 내용을 굳이 처음부터 인사부부터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안에 커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커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더블 클릭입니다. 예. 그럼 커서가 만들어지니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3 하고 엔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한번 클릭하고 내가 3 쓰게 되면요, 기존에 입력되었던 내용 지워주고 3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용의 추가 또는 수정을 할 때는 커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를 생성하는 방법. 셀에 입력된 내용 수정할 때 첫 번째가 더블 클릭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블 클릭 말고도 우리 윈도우에서 이름 바꾸기 키로, 단축키로 사용하는 것이 F2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2, 선택되어 있는 셀에 F2만 입력하시면은 바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의 가장 끝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여기는 2020년까지 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가 경력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다음. 자, 그래서 단축키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식 입력 줄입니다. 이 수식 입력 줄은 지금 요 같은 내용 같아 보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처럼 10월 17일, 10월 17일. 그런데 날짜는요,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을 보셔야지 진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얘는 21년, 얘는 20년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같은 날짜가 되겠구나. 그래서 수식 입력줄 나오죠? 클릭해서 글자 하나 지워주고 2021년으로 둘 다 똑같이 바꿔줍니다. 엔터. 네. 자,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시 밑에는, 자, 자동 수정 그냥 클릭하고 바로 미 캘리포니아.
여기는 다 내용 똑같은데 2명과 5명입니다. 먼저 더블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2명 클릭해서 5명 엔터. 신입 지원 가능이 안 되나 보네요.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F2키 누르시고 지워줍니다. 엔터. 자, 이 날짜는요, 여기서 바꿔볼까요? 31일이네요. 예, 그래서 30을 31일로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고칠 셀을 클릭하고 타자를 입력하면 기존 내용은 자동으로 지워지면서 새로 입력한 내용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두 가지였고요. 나머지는 더블 클릭, F2키, 수직 역줄을 통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 해봤습니다. 자, 다음 병합 가보겠습니다. 자, 5번 시트 병합입니다. 자, 홈 메뉴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홈 메뉴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요,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했을 때 그 셀을 하나의 셀로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의 셀이죠. 여기는 각각이네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드래그 하셔서 2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럼 합쳐지면서 글자는 가운데 맞춤으로 되는 겁니다. 자, 1학년도 드래그 이렇게 3개, 1학년 1반, 2반, 3반만큼 3개의 셀을 드래그해서 병합. 2학년도 병합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호평으로 병합이 되는데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병합하면은 어떻게 될까? 호평이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입력하면 클릭하면요.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왼쪽 위에 값만 남고 나머지는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월화수 요거 제가 병합하면요, 맨 왼쪽 거 한 개만 남고 다 지워지는 것처럼 화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자, 그럼 다음 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식은 셀을 꾸며주는 걸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한 셀을 선택하여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굵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셀 서식을 적용할 때는요, 이렇게 커서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글을 입력하고 있는 중이라던가 수정할 때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으면요, 서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셀을 선택만 한번 해주세요. 클릭. 자, 그럼 글꼴부터 바꿔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게 글꼴입니다. 글꼴. 자세 버튼 클릭해서 굴림체로 바꿔줍니다. 클릭. 자, 글자 크기는요, 현재 크기는 11포인트네요. 여기서 자세 버튼 눌러서 바꿔줘도 되지만, 그냥 저는 옆에 있는 요 글자 크기 크게, 글자 크기 작게, 요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4는 클릭, 12가 됐죠? 클릭, 14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작게 준 거는 지금 현재 11인데, 작게라고 있죠? 클릭, 10, 클릭, 9, 클릭, 8 됐죠? 8입니다. 네, 이렇게 글자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이제 맞춤 보겠습니다. 맞춤은 정렬인데요. 이 셀 안에서 글자가 위로 갈지, 지금처럼 가운데 있을지, 아래로 갈지, 바로 여기서 조정해 줍니다. 여기서요. 이게 위쪽 맞춤, 이게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 맞춤. 지금 위쪽 맞춤 주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로 정렬은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
자, 입력한 글자를 강조할 때요. 굵게, 기울임, 밑줄 줄 수 있는데요. 굵게는 요거의 굵게, 기울임은 요게 기울임. 그 다음 밑줄은 요게 밑줄입니다. 자, 그거는 제가 드린 프린트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서식에서 테두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자세 버튼 눌러서 많이 쓰는 게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노란 색깔로 채워줍니다. 채우기입니다. 다른 색을 채울 때는 요 클릭해서 이렇게 골라주셔도 괜찮아요. 예. 자, 여기까지 서식 했고요. 다음 너비로 가보겠습니다. 네, 열너비 조절입니다. 열너비 조절. 자, 지금 여기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호평동 주민센터라는 글씨가 열보다 클 때예요. 이때 제가 C에다가 글자를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은 요 잘립니다. 사라집니다. 예,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예, 이렇게요. 원래는 여기가 글씨가 이렇게 호평동 주민자치센터 다 있는 건데 예, 엑셀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글자를 가린 거죠. 가렸다기보다 원래 자기가 쓸 수 있는 글자의 너비가 폭이 좁은 겁니다. 이 폭을 늘리고 줄여주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열의 구분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호평이라는 글자가 지금 D열에서는 충분하지만 예, 이런 데 오면 좁겠죠. 이런 너비 조절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D열과 E열 사이의 구분선에서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더블 클릭한다는 거는 D열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 중에서 가장 긴 글자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밑에 지금 D열에서는 이 두 가지 글자밖에 없는데요. 저 밑에 제가 호평주민이라고 썼으면요. 여기에서 제가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어딘가 있는 글자 중에 가장 긴 글자,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 D열 어딘가에 있는 글자 중에 가장 긴 글자의 너비를 맞춰줍니다. 네, 자, 그래서 옆에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엑셀 주민 호평동 주민. 자, 여기 왠지 글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열의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습에 글자가 없는데요. 제가 왜 없앴냐면 결과에 있는 것을 한번 입력해보고 하세요 라고 해서 한번 없앤 겁니다. 11월 10일 날짜는 이렇게 쓰셔야겠죠? 하고 엔터 쳤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샵 기호로 나옵니다. 날짜나 숫자는요. 날짜나 숫자는 열의 너비가 딱 봐도 이게 지금 이 너비와 이 너비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물론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지만 얘는 날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날짜나 숫자는 열의 너비가 좁으면 이렇게 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의 구분선을 더블 클릭해서 예, 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남양주시 Alt 엔터 제10 투표소 라고 그런데 입력할 때 보니까 소라는 글자가 왠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Alt 엔터를 쳤을 때는 이렇게 줄이 넘어갑니다. 예, 여기도 그래서 더블 클릭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연습 보시면요, 이렇게 네, 도굴, 삼진그룹, 담보, 노트북, 위클래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긴 글자들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든 열의 구분선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숨겨져 있는 제일 큰 가장 긴 글자의 너비만큼 맞춰줍니다. 자, 다음 8번 삽입 삭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행과 열을 현재 없는 행을 삽입해 주거나 아니면 있는 행을 삭제할 때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통해서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 월, 화인데 수요일이 없네요. 요게 지금 결과물입니다. 아, 일, 월, 화, 수가 없네. 그러면은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수요일을 넣을 지금 아예 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와 G 사이에다가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F와 G 사이일 때는요, G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이 둘 사이에 무언가 넣겠다라고 할 때는 뒤쪽에 있는 열이나 행을 클릭하시고 삽입하셔야 됩니다. 이때 삽입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가 수요일에서 쭉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삭제는요, 여길 좀 삭제해야겠죠. 여기가 어디 행인가요? 8행이죠. 그래서 8행을 클릭하고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가서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화요일이 지금 2개의 열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물 보면요, 1개 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앞에 거를 갖다 지우면요, 컨트롤 마이너스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개의 열 중에서 하나를 지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뒤쪽에는 열을 지우세요. 그래야지 입력되어 있는 병합되어 있을 때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안 지워집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목도 컨트롤 뒤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개지만 뒤쪽을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요, 1팀 다음에 2팀. 자, 2팀이 지금 3팀 위로 올라가, 3팀과 1팀 사이에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11행과 12행 사이인데, 이때도 11과 12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12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네. 그 다음에 13과 14 뒤에 있는 14행에다가 컨트롤 플러스. 그러면은 2팀과 4팀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직접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클릭해서 단축키를 입력하시면은 행과 열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시트에 있는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많이 아는 것들입니다.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잘라내기, 컨트롤 X인데요. 일단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을 여기다 갖다가 다 똑같은 값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자, 드래그로 범위 잡고요. 복사의 단축키 컨트롤 C. 네, 이렇게 엑셀은 복사를 했을 때 우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리고 붙여넣을 곳에다 갖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되지만 엔터만 입력하셔도 바로 복사가 됩니다. 엔터 입력해 볼게요. 엔터. 이렇게. 그런데 이 엔터와 컨트롤 V는요, 같은 붙여넣기 기능이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엔터는 붙여넣기를 한 번만 합니다. 원래 제가 지금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도 지금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엔터는요, 컨트롤 C 엔터 딱 치는 순간 깜빡거리는 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복사도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계속 한 번에 붙여 넣으려면요, 이때는 컨트롤 V
어때요? 계속 깜빡거리죠? 또 컨트롤 V, 또 컨트롤 V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계속 복사할 그 영역이 깜빡깜빡 거리기 때문에 여기 깜빡거리지 않을 때까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잘라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기는 이동이죠. 복사는 유지하면서 복사하는 거고, 잘라내기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X라는 단축키를 쓰고요. 붙여넣을 곳에 갔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겁니다. 또 다른 이동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한 셀에 이렇게 바깥쪽 부분을 끌고 드래그 하시면요 이동이 됩니다. 저는 요 부분 이러죠? 저는 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트 이름 변경입니다. 자, 시트의 이름이 지금 10번으로 가보면요 0으로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요거 10번 시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10, 그 다음에 시트. 그리고 마무리로 엔터 한번 쳐주시면 돼요. 네, 마무리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엑셀의 기초 중에 기초인 입력부터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능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다시 되돌려 보시면서 오늘 이 10가지 시트의 연습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오셔야지 다음의 엑셀 과정을 좀 더 잘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